안녕하세요. 용쌤의 인사이트 용쌤입니다. 현명하게 학원을 선택하는 방법, 그 중에서 주의해야 할 학원의 유형을 알려드릴게요. 선의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폄훼하려는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으니까 오해는 없었으면 합니다. 두 가지식으로 갈게요. 주의해야 할 학원은 강의형 학원 중에서 개별인도 학원은 상관없고요. 강의형 학원 중에서 학년이 섞여 있는 반을 운영하는 학원하고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게 연구 논문 작성이나 수거학 전람회, 대회 참여를 강요하는 학원이에요. 교육부와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예요. 체감은 다 다르겠지만 암튼 큰 비용이고 보통은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죠. 진짜 이 돈이면 공교육이 다 해주면 좋겠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초경쟁 사회 한국에서 다수의 욕망이 그렇지가 않아요. 학부모님들, 사교육 안 시키기 힘들잖아요. 어차피 시키실 거면 제대로 알고 시키셔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는 사교육의 가장 큰 가치는 내신 교과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공교육보다 크다는 거에 있어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인해 선행학습은 온전히 사교육의 영역이죠. 공교육은 진로도 교육해야 하고 은미체도 가르쳐야 하고 인성도 가르쳐야 하잖아요. 공교육은 꼭 해야 할 의무와 임무가 있는 거죠. 사교육계는 성공의 대가도 크잖아요. 동기가 확실하죠. 사교육 이꼴 미국식 경제, 공교육 이꼴 유럽식 경제. 역동성 측면에서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어요. 교과학습에 특화된 전문성과 보상 관련 역동성을 보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기기 힘들 거예요. 아이들이 학원도 다니고 가외도 하고 인강도 듣는 이유겠죠. 그런데 내 아이에게 맞는 사교육을 고르기는 참 어렵고 잘 보내고 있는지 판단도 쉽지 않아요. 수학학원 중에 이런 학원이 있다면 보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채점을 잘해주는 학원이에요. 초등 저학년 대상 수학학원은 강사가 채점을 하는 편인데 초등 고학년 학원만 돼도 강사가 하기도 하고 학생이 하기도 해요. 학생이 채점을 할 경우 조심해야 할 게 아이들이 거짓 채점을 꽤 한다는 거예요. 가끔 확인하시고요. 중등 대상 정도 학원부터는 강사가 채점하는 학원이 많지 않아요. 채점은 강사가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채점을 하면 아이를 파악할 수 있어서예요. 그래서 그런 학원이라면 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채점을 잘 안 해요. 수업도 해야 하고 준비도 해야 하고 강사는 늘 바쁘고 뭐 그렇습니다. 아이도 강사도 채점을 안 하면 학부모님이라도 채점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엄마표 수학 채점 팁을 알려드릴게요. 맞고 틀린 표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아이의 풀이와 해설지의 풀이를 꼭 비교해 보세요. 아이의 풀이가 해설지와 유사하거나 방향이 일치하면 편한데 해설지는 수학 전문가의 최선의 서술이라 다른 경우도 꽤 있어요. 아이가 해설지와 다른 방법으로 풀이를 하는 것은 점검이 필요해요. 이건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정말 창의적인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풀 수도 있어요. 풀이가 자주 다를 경우에는 강사와 상의해 보시고 좋은 답을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수 풀이 과정을 서술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필수 팁이에요. 수학 풀이의 4대학은 생략 실수, 암산 실수, 이항 실수, 약분 실수예요. 이거 명심하시고 확인하면서 채점하시고 아이가 4대학을 반복하지 않도록 꼭 주의를 주세요. 두 번째 좋은 수학학원은 오답에 대해 아이가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것 만드는 것을 철저히 챙기는 학원이에요. 이런 학원은 신뢰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좋은 학원은 숙제 검사를 칼같이 하는 학원인데 이런 학원은 제 원픽 수학학원입니다. 부정적인 것들 기준으로 뻔한 학원 선택 체크리스트입니다. 대형 학원이라고 시스템과 평판만 믿으면 안 되고요. 레벨로 반을 편성하는 학원은 등원 후에 반을 바꾸기도 어렵고요. 잘하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을 좋아하시는데 그게 꼭 답일까요? 내 아이에게 맞는 학원, 사교육이 가장 중요한 건데 판단이 그리 쉽지는 않죠. 모든 것을 만족하는 학원을 찾기는 어려워요. 문제가 심각하면 퇴원을 바로 결정하시되 장단점들이 섞여 있으니까
3개월 정도는 다니면서 아이가 성장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주의가 필요한 첫 번째 학원 유형은 다른 학년의 학생들이 같은 반에서 수강하는 학원이에요. 고등학생과 중학생 합반 먼저 말씀드릴게요. 개별진도학원은 여러 학년의 학생들이 같이 수업을 받아도 별 문제가 없어요. 판서 중심의 강의형학원의 경우에는 문제가 꽤 있을 수 있어요. 고등학생이 있는 반이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맞힌 아이들이 기준이기 때문에 개념은 점프하고 유형과 스킬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져요. 선행진도가 같아도 개념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겨울방학 2달 동안의 수원 선행 개념을 배운다고 해도 중학생 대상반이면 수1을 4개월 정도 과정으로 꼼꼼하게 할 텐데 중고등 합반은 2개월 안에 심지어 수투도 해야 해서 더 빠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념이 꽝이 돼요. 미적분까지 탑을 쌓아야 하는데 개념이 꽝인 수학은 모래밭 위에 높은 탑을 쌓는 것과 같아요. 무너지거나 털을 다시 잡고 다시 올려야 하거나 해야 되죠. 내신 기간을 볼게요. 중고등 합반에서는 고쟁이 같은 내신 유형서와 고등학교 부교재 그리고 프린트물 중심으로 수업을 하는데 중학생에게 맞는 교육 과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중고등 합반은 고등 1, 2등급 반은 아니고 아래 등급 반일 확률이 높아요. 이런 반에 있는 중학생은 경쟁심이나 동기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고등학생들과 같이 하니 내가 여기서 꼭 앞에 있지 않아도 되고 덜 하는 형 언니들의 모습을 보고 동기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중딩과 같이 수업을 해야 하는 고딩의 마음은 좋을 리가 없겠죠. 중학생은 고등학생과 합반 수업을 선택할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초중등 합반으로 넘어갈게요. 학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수준별 반편성이잖아요. 그런데 초중등 합반에서는 그런 장점이 사라져요. 초중등 합반은 진도로 반을 편성하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여러 수준별 반을 개설하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나 맞는 진도반이 있는 학원인 거예요. 초중등 합반의 가장 큰 문제는 이해의 속도가 다른 아이들이 같은 반에 있다는 거예요. 중1 과정 선행하는 초5 학생과 현행하는 중1 학생이 같은 반에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 학원에 간 중1 학생이 아니라면 보통은 초5가 이해의 속도가 더 빨라요. 그런데 학원에서는 빠른 학생의 속도에만 맞춰서 수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랬다가는 퇴원생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해력과 수학 감각이 좋은 어린 학생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중학생과 합반 수업을 선택할 때 더 신중해야 합니다. 주의가 필요한 두 번째 학원 유형은 초중학생에게 연구 논문 작성과 전람회나 대회 참여를 요구하는 학원이에요. 이런 학원은 중학교의 좋은 생활기록부를 위해서는 대회 수상이 중요하다고 하고 준비시키고 진로에 맞춘 연구 논문 작성과 보고서를 만드는 수업을 합니다. 연과고, 자사고, 의대 전문을 표방하는 일부 학원에서 이런 수업과 활동을 강요하고 있어요. 추가 수업도 많이 하라고 하고 전람회 출품과 수상을 위해 스페셜 케어를 하겠다며 상상할 수 없는 큰 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도요. 2024 학생부 기재요령에 학교 교육에 따라 실시한 교육활동 중 교사 지도하에 학생이 직접 작성한 자료로 학생부 기재 시 활용 가능한 자료는 동료 평가서, 자기 평가서, 수업 산출물, 소감문, 독후감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연구 논문 같은 거 없잖아요. 영재학교에서도 연구과제나 R&E에 연구 논문 비슷하게 만들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그 학교에 들어가면 교사들이 알아서 잘 지도해 줍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전혀 필요가 없는 것들을 초중학생에게 준비하라고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고입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까요? 24학년도 외대부고 전형 요강이에요. 생기부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볼게요. 수상 경력 전체가 제외가 됩니다. 학교 내의 대회 수상만 생기부에 기재되는데 그것조차도 입시에 활용도 안 됩니다. 성취도도 국수영사가 이외의 타 교과목은 안 보이게 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외대부고 말고 다른 자사고들은 가리라고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연구논문 대회 실적은 전사고 입시에 전혀 활용되지 않습니다. 전사고와 서울의 지역의 자사고 입시에서는 자소서가 의미 있게 중요하고 면접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결 문제 없으면 성취 수준에서 국수영사가 올 A면 2단계 응시 대상이 됩니다.
일부 학교는 비 조금 있어도 1단계는 통과할 수 있어요. 25학년도 한성과학고 전형 요강이에요. 역시 수상 제외라고 되어 있죠. 서울 지역 과거는 제외인데 일부 지역의 과거에서는 교내 수상에 하나여 학기당 1개는 기록하게 하기도 합니다. 영재 기록 사항도 제외고요. 연구 논문은 과학고 입시에서 전혀 활용되지 않습니다. 대회도 교내 대회에 한정하여 일부 지역의 과학고 입시에서만 활용되고요. 24학년도까지의 영재학교 1차 합격률이에요. 1차 서류 탈락자 중에는 중1, 중2 학생이 많아요. 영재학교는 제외사항 없는 생기부를 제출하는데 중3 학생은 성적이나 추천서에 문제가 있어서 1차에 떨어지는 거지 웬만하면 2차 집필시험 기회를 줍니다. 어차피 2차 집필시험으로 아이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막 떨구지는 않아요. 영재학교 입시는 2차 집필시험 결과로 거의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영재학교 입시에서도 연구 논문, 대외 실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재학교에서는 연구과제나 R&E 같은 연구 논문 비슷하게 만들 게 있는데 학교에 들어가면 교사들이 알아서 잘 지도해 줍니다. 초중학생들에게 고입에서도 고등학교에 가서도 필요하지 않는 것을 준비하고 연습하라고 꼬신다고 당하시면 눈탱이 맞는 호구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학원에 가스라이팅에 휘둘리지 맙시다. 입시와 입학 이후에 필요한 것이냐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그 필요성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사교육, 특히 학원 선택 문제로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최종 목표인 대입을 대비하는데 초고학년과 중학교 시기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잘못된 선택으로 1, 2년을 허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허비가 돈만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까지도 잡아먹잖아요. 독서 제대로 하고 기초학력 쌓는 데 집중하고 내게 맞는 공부 방법으로 태도와 습관 잘 만들어야 합니다. 용쌤의 인사이트, 때로는 심도 깊은 분석으로, 때로는 꼭 아셔야 할 기초 내용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